매일 아침에 굿모닝 앤 굿머니 여러분들 주식 투자의 리드오프 굿모닝 식스입니다. 자, 오늘도 간밤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고요.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 확인하면서 힘차게 하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는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매일매일 사상 최고치의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3대 지수가 나란히 그것도 함께 동반해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과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은 내일 아침 이 시간쯤이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뉴욕 증시는 어쨌든 테이퍼링은 다 예상되는 일이고 이것이 시장에 충격을 주거나 위축시킬 우려는 없다라는 반응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기업 실적에 조금 더 주목하는 모습이고 이런 것들이 시장의 펀더멘털을 받쳐주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도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0.18% S&P 500 지수가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가장 높이 0.34% 상승하면서 역시 사상 최고치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이런 사상 최고치 행진이 이어질지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지수가 36,000선을 한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업종별로 흐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11개 업종 가운데 5개 업종은 하락했고요. 6개 업종은 상승하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과 하락이 엇갈렸는데 헬스케어 업종과 산업 섹터,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반등해주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오펙 회의를 앞두고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1.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소비재, 소재, 유틸리티 섹터가 함께 하락하는 영상을 나타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하는 양상이었고 이 테이퍼링을 앞두고 있다라는 이야기에도 역시 이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모습, 반면에 말씀드렸듯이 오펙 플러스 결정을 앞두고 국제유가는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종목별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기술주들이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칩 관련 종목들도 엔비디아,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할 것 없이 대부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애플은 모처럼 만에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좋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0.7% 반등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구글 역시 1.35%로 반등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0.58%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아마존도 역시 하락세를 나타냈고 오늘 종목별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고 이러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오늘도 시간의 거래에서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배드베스 앤 비욘드입니다. 자, 배드베스 앤 비욘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의 거래에서 77%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크로거와 이커머스 부분에서 협력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배드베스 앤 비욘드가 74%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29달러 25센트 정도의 시장에서 시간 외 거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시장에서 주목받고 우리 투자자들도 가장 관심이 많은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3% 넘게 오늘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올 때가 됐고 여기에다가 이슈가 하나 겹치면서 오늘 테슬라가 주가에 하락을 나타내면서 1200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 이슈는 역시 일론 머스크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렌터카 업체 허치에 전기차 10만 대를 팔기로 했다는 이 허치의 발표를 부인하는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테슬라는 생산량보다 이 수요가 훨씬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치에 일반 고객들과 똑같은 마진에만 차를 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허츠와의 계약은 우리의 경영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얼마 전에 이 허츠와의 이 계약 발표 소식이 나오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가파르게 뛰는 모습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쨌든 테슬라도 대량으로 허츠에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할인을 해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본인들은 허츠의 자동차를 판매하고 인도할 때 전혀 할인할 의사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값을 받고 전부 팔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허츠와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엇갈리는 양상이었는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런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대해서 허츠 쪽에서도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허츠는
지난주에 발표한 대로 허츠는 테슬라 전기차 10만 대를 주문을 했고 전 세계 영업망에 걸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미 주문한 테슬라 전기차의 인도가 시작됐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와 허츠 쪽의 이야기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까도 보셨지만 오히려 이런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테슬라의 주가는 3% 넘게 하락세를 나타냈고 반면에 허츠 같은 경우에는 2.6% 정도 주가가 반등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페이스북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달 중에 10억 명이 넘는 이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얼굴 스캔 데이터를 삭제하고 얼굴 인식 시스템의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페이스북 측에서 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정부의 조사, 집단 소송, 규제 당국의 우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슈가 될 수 있는 이런 얼굴 인식 기능을 이제 중단하겠다, 사용을 중단하겠다라고 했던 것인데요.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이런 것에 페이스북 그리고 메타의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얼굴 인식 기능을 없애는 것 때문에 그나마 조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페이스북이 이 얼굴 인식 기능을 굉장히 소위 말해서 밀고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얼굴 인식 기술을 범용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좀 중단하는 모습이고 이름을 사명으로 메타를 바꾸고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 최근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페이스북의 주가는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상황이었고요. 자, 다음은 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이야기입니다. 자, 이 당사국 총회가 일단 오늘 막을 내렸는데 여기에 참여한 90여 개국 정부가 202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글로벌 메탄 서약에 동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런 국가들 90여 개국의 국가 중에 가장 탄소 배출, 메탄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 10개의 국가 중에 6개 나라가 동참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라는 식의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특히 주요 메탄 배출 국가 중에 가장 또 많은 메탄을 배출하는 브라질이 함께 참여했다는 것에 시장과 그리고 전문가들은 의미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또 다른 메탄 배출국, 이런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는 여기에서 빠졌다라는 것은 역시 반쪽짜리 합의가 아닌가라는 시장의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야기는 미국 쪽의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결과를 집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이렇게 팽팽한 접전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그리고 미국 정치계에서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소속의 테리 맥컬리프 전 주지사와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고 있는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후보가 팽팽하게 현재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기 투표가 집계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참가자, 역대 선거 중에 가장 많은 조기 투표 참가자가 나왔다라는 결과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런 접전,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 바이든의 중간 평가적인 성격을 가진 이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국과 그리고 주식시장,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버드 캡스와 해리스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최근에 발표했는데 이 공화당 차기 대선 후보군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과연 고수할 수 있을지 이번 선거의 결과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특별하게 움직였는지 최훈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간밤에 시장을 정리하는 이 CNBC의 기사에서는 결국에는 시장을 이끌어 올린 것은 기업의 펀더멘털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공급망 제약이라는 악재가 있긴 하지만은 강력하게 기업들의 이윤 침식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기업들의 위기 관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간밤에는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언더아머부터 만나보시죠.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EPS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시장에서는 15센트의 이 주당 순이익을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보다도 2배 더 많은 31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아시아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9% 넘게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2021년에 매출 가이던스를 다시 한번 높여 잡았습니다. 언더아머의 CEO는 직접 나와서 브랜드의 친밀도를 높이는 강력한 마케팅 덕분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주가가 무려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16% 넘게 상승하면서 2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 ST로더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년 분기에 연간 가이던스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공급망 제약이 있기 때문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온라인 매출이 조금 줄어들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가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ST로더는 명품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격에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배런스는 보도를 했습니다. 공급망 문제를 예상하고 있지만은 이익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주가가 무려 4% 넘게 뛰었고 33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렛으로도 유명한 부동산 기업입니다. 시몬 프로퍼티 그룹인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배당금도 인상하면서 주주들이 환호를 했는데요. 일단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사업에서 현금 흐름의 80%를 얻고 있고 매출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했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동안 부실 자산을 매입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포레버 21 그리고 럭키 브랜드, 브룩스 브라더스를 매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시장에선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간밤 시장에서는 화이자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에 거의 부합하는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백신의 연간 매출을 1.5% 넘게 상향 조정했는데요. 최근에 부스터샷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어린이 백신을 사용을 하는 것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이자의 주가는 4%가 넘게 뛰었고 45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코로나19 백신을 절반 나눠 갖게 되는 바이오엔테크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5%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인데요. 악재성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시장에서는 크게 악재성 이슈로 받아들이지 않고 차익 실현의 기회로 받아들인 분위기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오류가 있다라고 발표가 나면서요. 미국에서 12,000대의 자동차를 리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계속되는 악재 속에도 주가는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간밤 시장에서 3%가 넘게 빠졌고 1,17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기업들 만나보고 하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오늘은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 시장은 전일 사상 최고치 경신 이후 금일도 수요일 FOMC 결과와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도 간만 흐름보다는 실적 개선에 좀 반응을 하며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56%가 실적 발표를 하였고 이 중 82%가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금리 인상 시그널을 좀 주목하며 94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S&P 500 기준의 미국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빅스는 위험자산 선호로 생각할 수 있는 20을 하회한 18포인트를 기록하며 여전히 위험자산 선호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시장의 위험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글로벌 투자 심리는 위험자산 중립 구간에서 재차 하락하며 미국 시장이 신고가 흐름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 주가 흐름에 대한 경고도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익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피크아웃 우려 및 리스크가 지금 좀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했는데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으로 내년 6월까지 120달러까지 이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휘발유 수요가 급증하고
기후 변화 방지와 관련된 원유 생산 설비 투자 둔화로 가용 매장량이 감소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미국 증시 강세 흐름이 추수 감사절 즉 25일까지는 지속될 수 있으나 실적 전망세가 둔화될 것임을 이슈로 더 오래 가기는 어렵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도 S&P 500의 상승은 기술적 지표인 상대 강도 지수인 RSI로 보았을 때 가매수 기준을 지금 상회하였고요. 트레이딩 엔벨러프 확대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성 확대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도 연준의 테이퍼링 발표로 미 대형주 랠리 배경 중 하나인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급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 대형 기술주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한 상황이고요. 반면 외국인이 보는 한국 증시 상황은 소시어트 제너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한국과 대만의 이익 개선세는 정점에 도달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EPS 전망치에 대한 하향 조정이 인도를 제외하고 한 10에서 25% 정도의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을 지금 반영한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은 경기 사이클에 민감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며 20년 8월에 시작된 어닝 사이클이 지금 15개월 만에 고점을 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폭의 지금 디레이팅을 지금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현대자동차 등 공급망 이슈로 현대자동차도 지금 현재 공급망 이슈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면 좀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펀더멘탈 기준에서는 외국인의 지속적 매수가 아직 힘든 부분을 의미를 하고요. 전일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의 상승 및 시총 상위 종목이 대부분 상승하며 지수를 좀 견인을 하였습니다. 수급 역시 외국인이 선물 매수와 함께 주도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금일도 외국인이 추가로 매수가 유지되어야 지수가 유지되거나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역시 FOMC를 앞둔 경계감 및 또한 오후 들어 중국 증시 약세 흐름으로 상승폭을 반납하며 강한 상승을 보여주진 못하였는데요. 금일 역시 외국인 수급의 지속 여부와 중국 증시 흐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 금융시장 주요 지표 흐름은 미국 시장이 상승하기는 하였지만 한국 증시의 방향성과 연관된 지표는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코스피 방향성과 상관관계가 큰 호주 달러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고요. MSCI 신흥국 선물지수도 0.95%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반적인 패시브 자금의 외국인 수급은 아직 힘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선진국 증시인 독일 증시는 추가 상승하며 정고점에 도달하였고요. 결국 한국 증시가 신흥시장에 속해 있고 원자재 시장 강세 흐름이 아직까지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신흥시장의 선호도 약화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물론 MSCI 선진국 편입 이슈도 있었긴 했지만 이는 실제 진행되는 데는 2년여간의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직접적 수급을 아직까지는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전반적 수급보다는 외국인의 선별적 수급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장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수 측면에서 추가 상승 여부는 최근 외국인의 수급 변화가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의 추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반도체 투자 심리에 연관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금일 0.8% 상승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 흐름과 FOMC 이후 외국인 수급 변화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국내 증시 영향까지 짚고왔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까 제가 전해드렸지만 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종료가 됐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이 선진국이 되는 상황에서 이런 탄소 배출 2020년 대비해서 메탄 배출을 30% 감축한다. 이런 거에 앞장서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나라의 이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알렸는데 증시도
네. 우리나라가 이제 좀 선진 지수에 편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런던에서 지금 한국경제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MSCI 이제 선진국 지수에 재도전하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네. 자, 뭐 쉽게 얘기하면 노는 물이 달라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신흥국 지수에 있는데 신흥국 지수를 보시면 중국의 영향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꽤 뭐 10%대 지금 뭐 지수 편입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중국한테 휘둘리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한국과 미국 간의 디커플링이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그렇습니다. 10월 달에 보면 코스피 같은 데는 마이너스 3.이고 그다음에 S&P 500은 지금 6.4로 올랐거든요. 그럼 네. 10% 이상의 지금 최대차, 지수 간의 최대차가 나는 거는 뭔가 지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물론 공급망 우려에 우리나라가 더 많이 노출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분기에 지금 경제 성장률이 좀 우리가 덜 나왔죠. 그리고 지금 중국발 리스크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럼 신흥국에서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네. 노는 물이 다르게 우리가 가면 사실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지금 되고요. 그럴까요? 이거는 뭐 우리 국내 증권업계의 오랜 수건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우리가 어디까지 갔냐면 관찰 대상국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때 넣어줄까 말까 하는데 지금 7년째 계속 고배를 마셔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뭐 이 조건들은 충분하죠. GDP 세계 10위, 그쵸. 그다음에 시가총액도 세계 13위, 증시 거래대금 세계 4위.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뭐 총액별로 보면은 한 2% 내지 3%대 지금 전체 시장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네. 거부할 이유가 없고 우리 뭐 지금 뭐 다 세계가 이 칭찬하는 K 컬처, K 방역 뭐 이런 걸로 그쵸. 지금 뭐 선진국 가고 있는 부분인데 MSCI에서는 몇 가지 이유로 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24시간 원화 포지션 이거를 풀어놔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원화 거래 시장이 없잖아요. 여기로.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다 투자를 할 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등록을 다른 나라는 안 하나 보죠. 좀 하는 건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 영문 공시 지금 자료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다 지금 말하는 이런 얘기들을 다 풀을 수 있는 이 뭐 제도와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리의 갖추는 것들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 좀 꼭 좀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럼 우리가 선진국의 지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이점이 있나요? 선진국 들어가는 순간 여기가 움직이는 자금은요 신흥국 지수에서 움직이는 자금하고 아예 뭐 성격도 스케일이 다르고 예 굉장히 큰 부분들로 지금 뭐 그러니까 이 뭉텅이가 크죠. 그리고 신흥국 지수는요 대개 헤지펀드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단타치고요. 그쵸. 근데 선진국 지수에는 그나마 장기 투자 해외 연기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럴 때는 우리 증시의 안정성이 지금 14% 정도 지금 올라갈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그럼 아까 이제 등치 큰 돈들이 들어오면 얼마까지 들어올 수 있냐? 60조까지도 지금 들어올 수 있고요. 네. 60조 만약에 뭐 한 번에는 안 들어오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 주가는 27.5% 상승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뭐 이거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뭐 우리가 지금 뭐 뒤처진 나라가 이거 해달라고 뭐 징징거리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세계 10위고 시가총액 뭐 4위, 거래대금. 13위고 있는데 뭘 이거를 안 해줄 이유는 없는데 어쨌거나 지금 뭐 원화 포지션에 대한 해지 부분들이 조금 할 수 있어요. 이 선물 거래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것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왜 이 선진국 지수에 지금 들어갔으면 하냐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사실 한 단계 레벨업을 하면서 선진국이 갖고 있는 글로벌 기준하고 우리가 맞춰 나갈 수 있어요. 뭐 공매도라든가 역외거래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맞춰 나가면서 스탠다드를 우리 눈높이를 높이면 그것이야말로 선진국으로 가는 첩경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면서 우리 시장도 안정화를 갖고 또 여기에 여유적인 그런 자금들이 유입되는 거. 야, 1타 3피입니다. 그래서 진짜 노는 물이 좀 다른 커진 저 넓은 무대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MSCI 우리가 신흥국 지수에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선진 지수에 편입이 되면 이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이 규모, 스케일도 달라지고 그렇죠. 시장의 안정성도 찾아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는 뭐 어쨌든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잘하고 있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과연 MSCI가 이번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우리를 편입을 결정을 할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하나 이제 걱정되는 건 중국이 베이징에다 거래소를 네, 또 하나 지금 이제 만들죠. 나오죠. 그러면 이제 중국한테 휘둘릴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커지겠네요. 아. 그래서 중국과는 좀 거리를 두는 자 중국 신흥국에 계세요. 우리는 선진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중국과도 좀 디커플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들으니까 진짜 이거 선진국 지수를 빨리 가야겠네요. 가야 됩니다. 중국에 너무 흔들리는 우리 시장이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힘든데 만약에 중국 거래소가 또 하나 생기면 더 큰 부담일 수 있으니까요. 요거 한번 기대를 해보고 염원을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염원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셀러문 말이지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제계 인사들 전 세계 증시를 들썩이게 하는 말말말 확인해 볼 텐데요. 강민정 캐스터와 준비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각양각색 경제계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왔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나이키도 온라인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밤 CNBC 보도를 통해 전해진 내용입니다. 자, 조시거빈이라는 상표권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키가 자신들의 트레이드마크스, 상표권을요, for this new era, 이 새로운 세계, 즉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상표권 보호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다음 문장도 살펴보시죠. 자, 나이키는요, launch and selling, 판매하고 출시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virtual worlds, 이 가상 세계에서도 가상 의류와 가상 모자와 가상 신발까지 판매하려고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합니다. 에어 조던과 저스트 두잇이라는 슬로건에 대해서도 이미 상표권 등록 신청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메타버스 세계에서 캐릭터들이 나이키 로고가 들어간 신발이나 의류를 착용할 때 나이키의 허락을 맡아야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메타버스 세계에 누가 먼저 장악하느냐가 기업들의 경쟁 포인트가 된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나이키가 메타버스에 본격적으로 좀 진출해서 뭔가 사업 펼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서도 페이스북을 살래, 나이키를 살래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메타버스가 이제 세계적인 조류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 메타버스 좀 아셔야 될 분이 미국하고 한국만 시끌벅적해요. 아, 그런가요? 유럽하고 일본은 또 조용합니다. 관심이 없나요? 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포켓몬 같은 거 지금 포켓몬 하세요? 아, 하죠. 옛날에 했잖아요. 그렇죠. 난리였죠, 그때. 예, 그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이제 가능성이 아. 나왔고요.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뭐냐면 메타버스는 제2의 인터넷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여기 안 안 들어가면은 진짜 이거는 뭐 죽음이죠. 그래서 나이키가 7개의 상표권을 이제 등록을 했어요. 강민정 캐스터가 얘기한 거 외에도 나이키 이제 전체하고 스와시 문양 있잖아요. 예, 그거, 로고. 예, 그다음에 Just Do It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해서 7개를 했는데 사실 2019년도 포트나이트 게임부터 이거를 실시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강화가 됐고요. 잘 아시다시피 메타버스에 들어가시면 없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CU도 있어요. CU 한강점도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뭐 루이비통, 베버리 지금 컨버스나 노스페이스도 들어가서 치열하게 지금 붙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지금 새로운 동력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선점을 하려고 하는 각 회사들의 노력이 진짜로 치열하네요. 치열한 상황에서 재미난 조롱거리가 하나 생겼죠. 뭐죠? 메타라고 바꿨잖아요. 네, 페이스북이. 메타가 히브리어로는 죽음이랍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네, 지금 이 페이스북 이 댓글에는 야, 뭐 죽음을 이 회사 이름으로 했냐 이렇게 지금 조롱거리가 약간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자, 페이스북이 전 세계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이 히브리어로 이 메타가 죽음이라는 뜻을 몰랐었던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세계로 뛰어들겠다는 건지 과연 이 앞으로의 메타 그리고 메타버스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흥미진진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다음 셀럽은 영화 감독입니다. 이 셀럽은 말했지 코너에서 처음 나온 감독인 것 같은데요. 자신의 대표작인 펄프 픽션의 미공개 장면을 NFT로 경매한다고 합니다. 자,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자신의 펄프 픽션 이 미공개 장면을 팬들에게 선보이게 되어서 아주 기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문장도 살펴보시죠. 자, 시크릿 네트워크와 시크릿 NFT로 만들어져서요. NFT를 소유한 사람만 이 미공개분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I'm thrilled,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이 NFT 세계의 일원이 되어서 기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크릿 네트워크는 소유주의 신원까지 보호한다고 하는데요. 이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미공개 이 영화분까지 만나볼 수가 있게 됐네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다양한 셀럽들과 함께 돌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또 우리 시장에서도 들끓고 있는 그렇죠. NFT 이야기입니다. NFT가 뭐 이미지만이 아니라 이런 영화, 뭐 전 세계 예술 분야 쪽에 관심이 많아지는 상황이고, 이 쿠엔틴 타란티노의 펄프 픽션을 NFT로 발행을 해서 요걸 이제 또 거래를 하나 봅니다. 사실 이 업계에서는 NFT와 메타버스의 만남은 이거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그러니까요. 있다고는 얘기들을 네. 하는데 뭐 1994년도 영화입니다만 이걸 NFT로 만들어서 이걸 토큰화해서 지금 뭐 사고 팔고 지분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로 가서 사실 메타버스가 경제의 어떤 영역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이런 걸로 이제 뭐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NFT와 메타버스 이거는 뭐 진짜로 그러니까요. 일란성 쌍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네. 같이 갈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래퍼 스테피노인가 그 사람이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가서 공연을 하니까 1,700만 불을 벌었어요. 근데 자기가 공연을 그냥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뭐 체육관에서 공연할 땐 200만 불을 번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떤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만약에 이게 뭐 타란티노 이 감독의 이 영화, 이 NFT가 성공을 하면 이제 뭐 여기는 본물이 터질 것 같습니다. 모든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다 NFT여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이게 또 영화가 좋아요. 지금 뭐 장면에 나오는데 저게 이제 유명한 존 트라볼타가 장면이죠. 자기 그 보스의 여자친구죠. 거기와 같이 춤추는 장면인데 이 황금 종려상도 받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뒤에 이제 네. 뭐 숨어 있는 얘기들 이런 것들 나오면 저래도 살 것 같은데요. 네. 네.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요즘 뭐 예술계뿐만 아니라 여기 주식시장에서도 NFT 투자를 해야 한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플랫폼도 생기고 있고 컨텐츠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NFT 시장의 이 추이라든지 이런 흐름도 계속 최영호 또 확인해보고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셀럽은 말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최영호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문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기대보다 좋을 종목 매커스를 보겠습니다. 어제 매커스가 역시 NFT와 엮이면서 상승세가 나왔는데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고요. 대안주 2개까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메커스입니다. 메커스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반도체 쪽에 이 주가가 꿈틀거리면서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역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모멘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 한 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가상화폐와 관련된 테마까지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메커스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메커스를 좀 보겠습니다. 메커스가 어제 삼성전자도 오랜만에 상승을 나오니까 관련해서 이제 관련 반도체 종목들도 일제히 좀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메커스 이것 말고도 또 상승하는 이유 여러 가지들 확인해 볼 텐데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반정민 소장님이 먼저 해주실까요? 예, 사실 그 어제 이제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앞으로 2036년까지 대대적으로 좀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는 걸로 좀 알고는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그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그 메커스가 이제 유통하고 있는 메커스를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 동사의 그 자일링 그 FPGA 반도체. 그러니까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국내 총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이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엮이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거 좀 명칭이 좀 그러는데요. 네. 그 FPGA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가상화폐 채굴을 할 때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일 그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들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가상화폐에 관련된 과세 그 유예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통해서 가상화폐주로서도 좀 연계가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두 가지 테마. 비메모리 반도체와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들 테마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한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들은 원래 2020년 그 12월에 그 소득세법에 대해서 그 그렇죠.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과세를 하기로 했었죠. 예,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러한 통과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원래 이제 내년에 과세를 매기기로 그렇죠.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유예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상승 기대감이 좀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사실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20대, 30대 선거 투표권을 그렇죠, 좀 그렇죠.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와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들이 동시에 이루어져 있는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메커스가 어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요즘 우리 시장에서 가상화폐 아니면 NFT, 메타버스 이런 엮이는 테마들의 종목들이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기본적인 이 반도체와 관련된 펀더멘털이 부각되는 것도 좀 살펴봐야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네, 요즘 영어로 앞에 시작하면은 다 급등하네요. 네. 참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쪽인데 앞서 메커스가 하는 일 중에서 FPGA 반도체 관련된 네네. 얘기 또 새로운 얘기가 아닌가 네. 싶긴 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내면은 반도체는 딱 찍어내는 순간 그가 이 반도체는 할 수 있는 일이 딱 정해져 있죠. 근데 FPGA 반도체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안에 회로와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간 반제품 정도로 나와서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만큼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다양하게 여기저기 많이 쓰일 수 있는 맞춤으로 쓸 수 있다는 거군요. 맞춤형 좋은 표현이시네요. 네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또 방향으로 이런 가상화폐 채굴이나 또 그와 관련된 마찬가지로 또 이어질 수 있는 NFT 쪽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죠. 근데 이쪽에 많이 쓰인다기보다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게다가 또 이 회사가 아날로그 반도체 쪽도 강점이 있는데 이쪽은 쉽게 말씀드리면 차량용 반도체 쪽 이쪽과도 연결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 지금 총판을 한국 대리점을 하고 있는 위에 있는 회사가 자일링스 그리고 또 르네사스 다 이와 관련이 있는 회사들이고요. 또 메이콤 같은 경우도 같이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유수의 반도체 회사들의 총판을 통해서 그에 따른 이제 기술 영업과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다는 쪽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네. 이 중에서 가장 주요 업체 중에 하나인 자일링스가 이제 AMD와 합병을 앞두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렇죠. 이제 승인이 앞두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AMD 쪽까지 합병이 들어가다 보니까 AMD 물량까지도 우리가 같이 대리점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살짝 이어지고 있는데 이쪽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상반기 실적 나온 것보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95억까지 나오고 있는데 작년 한 해치 수준까지 상반기에 다 했다라고 네네.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그렇네요.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시총이 좀 올라서 1,400억이다. 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가지고는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여기서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메커스에 대해서 두 분이 모두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비메모리 쪽에서 그리고 FPGA 반도체의 이 앞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긍정적이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 가상화폐라든지 NFT와도 연결될 수 있는 테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겠다. 어제 뭐 17% 급등이 좀 나오기는 했지만 뭐 오늘 오히려 조정이 나오거나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좀 매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두 분이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고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거, 심사숙고하시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메커스도 좋았지만 또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안주 두 가지를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으니까 또 이 메커스의 대안주로는 뭐가 좋을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메커스의 대안주도 함께 하나씩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역시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기지개 켜고 있는 상황, 이것과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한 분은 텔레칩스를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가상화폐, 요즘 뜨겁다, 연관돼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비덴트를 대안주로 한 분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텔레칩스와 비덴트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한 종목씩 대안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역시 뭐 우리 시장 이 종목을 두 분이 대안주로 하나씩 가지고 온 게 요즘 우리 시장의 상황에 딱 맞는 이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하루는 우리의 기존 업체, 기존의 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이쪽에 하루는 가다가 또 하루는 이제 앞으로가 기대되는 가상화폐, NFT 이런 쪽에 가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의 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도체 쪽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텔레칩스 괜찮을까요? 네, 텔레칩스 괜찮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 아주 좋겠죠. 네,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관점 네. 쪽에서 팹리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AP 이쪽을 설계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관련된 쪽이 인포테인먼트 쪽에 가까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칩스앤미디어라고 하는 회사 지분도 34%를 갖고 있는데 요즘은 동생이 더 잘 나갑니다. 네, 칩스앤미디어가 조금 더 강하고 텔레칩스가 주춤하지만 결국은 수혜는 텔레칩스가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차량용 MCU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같은 경우도 네.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이에 따른 기대감을 높이는데 특히 이와 관련된 쪽 벌써 현대기아차 쪽으로 70%씩 납품하다 보니까 현대기아차와 관련된 차량용 쪽의 모멘텀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중반 때는 유럽 완성차 쪽으로도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과거 같으면은 자동차의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어떤 디스플레이가 한정돼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은 나오는 차들 보게 되면 다 이만한 패드 같은 게 달려 있죠. 그렇죠. 네. 대형 디스플레이가 크게 달려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도 점진적으로 받아간다고 볼 수 있는데 게다가 또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나왔었을 때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표시하는 이런 디스플레이 쪽과 연결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더 고성능이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기존 차량보다는 훨씬 더 단가가 높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올해 실적이 아마 3분기 때가 출하량이 또 자동차 쪽에서 강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여전히 실적은 턴어라운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10억까지 나온다라고 되면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텔레칩스 첫 번째 김민수 대표님이 대안주를 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차량용 반도체 뭐 지금 부족해서 뭐 차 생산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뭐 엄청나게 지금 만들어야겠죠. 텔레칩스는 차량용 반도체 이것이 앞으로 실적 개선으로 내년에는 훨씬 더 좋은 실적 기대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 반종민 소장님이 역시 가상화폐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미에서 비덴트를 가져오셨습니다. 예, 사실 2017년이나 18년 그 가상화폐 굉장히 좀 뜨거웠죠. 뭐 그리고 그때 뜨거웠던 종목이 또 비덴트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상화폐를 하시는 분들이 뭐 관련된 그 주식 종목 하면은 아마도 비덴트를 좀 많이 찾을 겁니다. 많이 떠오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비덴트를 많이 보고 있었고요. 그 원래는 디스플레이 회사입니다. 디스플레이 회사였고 사실 이 가상화폐가 무슨 연관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사실 빗썸의 단일 최대주주로서 좀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죠. 좀 굉장히 좀 포커스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상화폐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이 비덴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지만은 지금 과세 유예 관련된 이슈가 좀 생각보다 적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좀 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슈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최근 전 세계에서도 지금 그 가상화폐를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좀 방안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 NFT라는 그 용어가 좀 생소했는데 이제 어제 좀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게임 플랫폼 문화, 투자, 광범 이야기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즉 가상화폐가 어느 순간에 궤도가 오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화폐로서 좀 크게 인정받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전 세계에서도 좀 핀테크 기술과 접목을 시켜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실적도 올해 굉장히 좀 좋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더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위메이드나 다른 쪽의 그 흐름들을 본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그 가상화폐를 가지고 게임 머니를 바꾼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시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 또한 그 넥슨의 경우에도 그 김정주 그 분도 가상화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단순한 일전의 이슈가 아니라 좀 더 사업성으로나 그 산업적인 규모로서도 좀 크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좀 비덴트를 봤고요. NFT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비덴트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요즘 NFT 투자를 많이들 하시는데 NFT 투자가 우리가 기존에 뭐 달러나 원화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보통은 다 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NFT 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 시장은 점점 커지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반종민 소장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대안주 하나씩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 관련 종목들 가격 전략을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은 반 소장님이 비덴트 가격 전략부터 좀 제시해 주실까요? 어제 좀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예, 참 타점 잡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긴 하죠. 네. 그 지금 전날에도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고 봤는데 네. 한 번은 좀 조정이 와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좀 바람을 갖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한 16,000원대 아랫대를 좀 그 공략을 할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물론 지금 제가 위메이드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위메이드가 뭐 거의 한 10배 정도 네. 그 2년 사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그 가상화폐 종목들을 봤을 때도 이게 쉽게 멈추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정도 조정이 왔다 하면은 큰 규모로 들어가지 마시고 좀 소규모로 해서 들어가셨다가 좀 모아가시는 전략을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6,000원 아랫대 정도 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2,800원이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8,000원으로 좀 지정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16,000원 아래 조정이 좀 나올 때 들어가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비덴트 확인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텔레칩스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요즘 김민수 대표님이 굉장히 안정적인 주식을 많이 가져온다. 그런 의견들이 나오네요. 그런가요? 네. 과연 그럴까요? 네, 예전에는 급등주가 좀 있었는데. 네, 일단 텔레칩스 한 주봉 패턴을 보게 되면 네. 거의 이제 변곡점에 다다랐다라고 보여주고 예.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한 이제 횡보나 하향 쪽에서 무게가 실리던 종목들이 이제 거래만 실리게 되면 지난번에 나왔던 1월 달이죠. 이런 쪽처럼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흐름들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제 실적만 확인되면 되겠죠. 네. 근데 그런 쪽에서 일단 추가적으로 한 15,000원대
50원대 15,500원 전후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박스권 상단부 쪽으로 볼 수 있는 19,5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대안주, 메커스의 대안주로 텔레칩스와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이 비덴트를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확인해봤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식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6시에 더욱 빠르고 정확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